네, 안녕하세요. 토요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UGNX 3D 모델링 어셈블링 30강 스케치 및 3차원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데이터 평면 설정 및 스케치, 3차원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치수 및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설정 방법을 설명드리고 회전, 돌출, 스레드 구멍, 패턴 특징 영상, 못따기, 뷰, 드래프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래프팅에서는 이거 온단면도 이따가 도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단면도 그거 좀 확인을 좀 할 게 있고요. 그 다음 기타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작업은 2D 도면 먼저 CAD 도면이 있는데 그 도면 해독하고 작업 데이터 평면 설정해서 스케치 3차원 모델링 완성하고 나서는 스케치선 숨기고 모델링 검토한 다음에 드래프팅 도면 확인하고 작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이 좀 뭐 하나 있어서 이거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 그 정면도 하고 평면도 상이 이제 2D 도면하고 2D 도면에 있는 정면도 평면도 하고 3D 모델링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마 보면. 근데 이제 그런 이유는 도면 해독하고 제도법에 따라서는 이제 2D 도면처럼 이제 제도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3D 형상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2D 도면도 표현상으로는 맞는 거고 3D 모델링은 실제로 모델링 한 거니까 맞는 거예요. 이제 그 모델링 완성하고 그 설명을 좀 이제 제가 좀 이어갈게요. 여기서 사용된 예제 도면 파일 등 영상 하단 설명 부분란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도면 이 도면인데요. 이거 아마 우리가 이전에 이 CAD 도면을 만든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평면도에 있는 이렇게 전체 관통되어 있는 이 형상, 이 관통된 구멍 5파이짜리 보이시죠? 확대 좀 할까요? 이게 실제로는 단면이 이제 요렇게 쳐진 부분입니다. 여기만 쳐진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가. 그럼 실제로 구멍이 이까지 관통된 게 아니라 실제로 구멍이 여기 언저리에서 이렇게 표현이 딱 돼 있어야 돼요. 이따가 모델링 하고 나서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이만큼 다 관통되어 있다는 소리는 구멍이 이까지 다 뚫려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표현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좌측면도 상에서는 구멍은 위치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네. 도면 제도상. 이해되셨나요? 이걸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구멍을 어줍지 않게 이게 그려버리면 실제로 여기가 관통되지 않는 걸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면상에서는 부분 단면으로 전체 관통한 그림을 그렸고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지금 다 평평한 형태죠, 지금? 일자 스트레이트로 펴져 있죠. 근데 3D 형상으로 하게 되면 이 원통 평면 안에 구멍을 뚫린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약간 움푹 들어간 부분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원래는. 예. 근데 우리가 2D 도면으로 실제로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고 2D 도면에서는 이렇게 평평하게 그려야 돼요. 제도법에 따라서. 예,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이거 52파이라고 하는 얘도 여기 딱 붙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중간에 요만큼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뻥 뚫려 있어요. 관통된 건 아니고 깊이 한 얼마입니까? 한 얼마만큼이 깊이만큼이 빠져 있는 부분이. 그래서 실제로는 선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한 여기 언저리에서 좀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살짝 단차가 져 있어야 되는 게 원래는 정상인데 걔조차도 2D 도면상에서는 3D는 그렇지만 2D 도면상에서는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붙여서 그냥 그린 겁니다. 네, 저 설명은 길었지만 모델링을 하고 나서 완성된 모델을 보고 나면 왜 이렇게 했는지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되셨죠? 자, NX 오시고요. 상단에 새로 만들기 들어오셔서 모델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NX로 합니다. 자, 이거 모델링으로 들어오셨고요. 이걸 모델링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형상적으로는 보면 이 원통, 이게 다 원통이죠. 파이 52하고 뭐 46파이 이 원통 안에 이만큼이 이렇게 빠져 있는 형태예요. 근데 이제 이쪽은 내경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어쨌든 빠져 있는 형태고 이쪽은 완벽하게 이제 원통의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그릴 거냐면 뒷부분 따로 그리고 앞부분 따로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뒷부분을 그리고 앞부분을 따로 그려서 붙일 겁니다. 붙인다는 표현이죠. 여기 앞부분은 돌출로 뺄 거고, 이건 회전으로 뺄 거예요. 그래서 회전되는 부분 먼저, 그 다음에 돌출로 그 형태에서 뽑아 올릴 겁니다. 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면 이건 내경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치수는 이렇게 확대해 놓고, 자, 이제 스케치 들어오셔서 XY 평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XY 평면 잡고 확인 눌러 주십시오. 이상 없고. 요거를 이제 그리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여기서부터 그릴 겁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요런 형태로 그릴 거예요. 요런 형태로 단차를 만들어서 요만큼. 원점은 여기라고 생각할 거고. 그러니까 원점 여기라고 생각할 거고, 저는 외경 쪽 생각해서 이렇게 형태를 그릴 거예요. 음.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래 놓고 회전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 뒷부분이 완성되겠죠.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자, 자, 프로파일선 이용해서요. 여기 붙여서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 터치하고 붕 띄워서 여기 터치하고 붕 띄우면 되겠죠. 터치를 하고 여기 붕 띄워서 클릭을 하시고 수직으로 수평으로 뒤로 빼고 예. 이 비슷한 형상으로 일단은 그리는 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확대 좀 하고 클릭하고 여기 단차 하나 만들어주고 오링 자리 그 다음에 여기 또 단차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빼서 내려가고 그죠? 여기서 이만큼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와서 붙여야 되는데 지금 위쪽하고 지금 안 붙어 있죠. 그럼 이거는 조금 더 벗어나게 그린 다음에 ESC 빠져나오고 얘는 클릭을 한 상태에서 얘를 끌어다가 붙이시면 됩니다. 네, 이건 얘는 클릭을 하셔서 요 끝에다가 끌어다가 붙이시면 딱 붙게 될 거예요. 이런 형태. 자, 근데 사람마다 스타일은 다른데 스타일은 좀 다른데 제가 지금 중심선을 안 그리고 그렸죠. 예. 기존에는 아마 중심선을 그려서 보조선으로 아마 썼던 기억이 납니다만 이번에는 그릴 때 중심선 아예 안 그렸어요. 그러니까空정 한 개를 뺐어요. 중심선을 그려서 그리는 게 좀 편할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바로 그냥 그려놓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 중심선 하나 보조선 그려놓고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긴 합니다. 아무튼요. 뭐 이렇게 기왕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죠. 상단에 보면 요거 빠른 트리밍으로 잘라주시면 좋겠죠. 상단에 빠른 트리밍 이용해서 여기 삐져나온 선을 요거 하나 치워주시면 됩니다. 요거 빠른 트리밍이죠. 요거 아닙니다. 연장이고 요걸로 치워주시면 돼요. 됐죠? 자, 여기 원점 혹은 이 축선상하고 이 축선상은 세로축은 같은 선상에 붙어 있어야겠죠. 여기가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상단에 지오메트릭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요. 여기 동일 직선상이라고 있을 겁니다. 요거 누르고 얘하고 요 Y 축선을 동일 직선으로 갖다 놓으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수를 좀 줘가면서 할 건데 우선은 또 구속을 줄 만한 게 뭐가 있냐면 보시면 여기 요거 선 있죠. 얘하고 얘도 같은 선상에 있죠. 요 부분입니다. 지금 지름으로는 38파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얘도 마찬가지 동일 직선으로 묶어 놓으시는 게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움직일 거니까 동일 직선. 자, 그래 놓고 치수 한번 줘보죠. 급속 치수 이용해서요. 요거 안찌름은 16파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요와 X축을 클릭해서 요거 사이는 16인데 그 절반만 그렸으니까 16 나누기 2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렸고 그 다음에 요거는 8mm입니다. 요선 찍어서 요거 8mm라고 알려주고요. 형상 잡혔고 자, 그 다음에 내부 형상 여기 보니까 여기 안쪽에는 지르면 33파이의 절반이죠. 여기 Y 여기 축선하고 여기 축선 찍어서 33 나누기 2로 해주시죠. 그럼 이렇게 그려졌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지름에 보면 38파이가 있고 40파이가 있어요. 자, 38파이 얘 찍고 요거 찍어서 38의 절반이죠. 38 나누기 2로 합니다. 지름이니까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찍어서 요거 찍고 요거는 40의 절반이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46이고 요거는 52입니다. 자, 찍어서 요거 찍고 요것도 46의 절반. 자, 얘 바깥쪽에 있는 거 이거 찍고 X축 찍어서 요거는 얼마입니까? 이거 아까 52로 봤는데 네, 맞죠? 52의 절반이죠. 52의 절반입니다. 자, 이거 찍어서 52 나누기 2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지름 쪽, 자, 요거 우리 CAD로 그릴 때도 마찬가지인데 CAD도 지름이 작은 쪽부터 우리가 치수가 줬죠. 3D 모델링도 지금은 제가 이걸로 이렇게 임의로 그냥 그렸기 때문에 사실 컸는지 작은지는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그 3D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희한하게도 좀 큰 형태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내가 한 10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리면 한 4, 50 정도로 나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NX뿐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거의 1대1로 형상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눈대중으로 그려도 사이즈가 좀 커지게 그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그걸 미리 알고 작은 치수부터 주면 이게 쪼무라듭니다. 그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큰 거를 이렇게 바깥쪽 선부터 지름 큰 쪽부터 이게 만약에 치수를 줘버리면 선이 꼬이게 돼요. 이제 그걸 방지하려고 제가 안쪽에 있는 치수부터 준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보시면 여기 지금 선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잘 보셔야 돼요. 요 사이는 1.75, 요거 3mm가 있고 10이 있어요. 자, 일단은 자, 요거보다는 요 바깥쪽 먼저 잡아야겠다. 그죠? 요거 5mm짜리 5mm부터 먼저 잡을게요. 요거 5mm입니다. 됐고. 자, 요거 1.75고요. 1.755. 자, 요거는 3mm입니다. 맞습니까? 요거 3mm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자, 이상 없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 끝에서부터 여기 단차 있는 모서리까지가, 잘 따라오시죠? 여기까지가 얼마? 이거 10이라고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죠. 지금 선이 좀 복잡해 보여도 이렇게 보이고요. 닫기 누르고 치수선들을 좀 당겨서 보면 아마 좀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이렇게 확대를 하면서 치수가 좀 작아지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반올림 돼서 그런 거예요. 그냥 치수 표현상 실제로는 1.75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치수 주죠. 자, 그 다음에 치수는 맨 앞에서부터 요 끝까지가 75mm입니다. 요 끄트머리 제일 뒤에까지가. 요까지가 7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같이 이제 당겨질 겁니다. 자, 그러면 형상에 보면 이렇게 완성된 거예요. 제가 치수를 좀 당겨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실제로 이렇게 치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네. 자, 이렇게 치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절반은 사실 다 그린 거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못따기는 제일 나중에 할 거니까. 여기서 스케치상에서 못따기 안 할 거고, 자, 스케치를 종료하기 전에 하단에 스케치가 완전 그러니까 특이한 어떤 경우 아니고서는 완전히 구속되었으므로 여러분들이 타겟을 잡아야 돼요. 자, 그럼 이상이 없으니까 스케치 종료하시고, 자, 요 형태를 약간 구부려서요. 요거 회전하면 되겠죠. 중간에 뻥 뚫렸죠. 상단에 돌출 역삼각형 누르고 회전 들어가셔서요. 회전 곡선들은 이 선들이니까 왼쪽 맞자 클릭하기 전에 연결된 곡선인 거 확인해주고 클릭 한번 해주고요. 자, 그다음 벡터 지점 회전하는 축인데 요거 클릭해서요. 축은 지금 여기 생성된 요거 클릭해도 되고 요 X축 클릭해도 되고 어느 해도 상관없습니다. 전 여기 여기 만들어진 요 축 기준으로 회전한다고 클릭하고, 점은 여기 끝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점 정도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360도로. 그러니까 부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붙거나 빼는 그게 아니라 요거 오로지 얘를 모델링 하는 거기 때문에 확인 눌러주시면 모델링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특이사항 없죠? 자, 스케치 한번 다시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스케치가 확인이 되고요. 혹시라도 형상이 이상하면 다시 스케치 저처럼 더블 클릭으로 들어오셔서 수정해 주시면 그 수정된 게 또 바로 적용됩니다. 아시겠지만 3D 모델링의 강점이 그런 거잖아요. 스케치를 수정하면 모델링이 변하니까, 바뀌니까. 그죠? CAD는 계속 바꿔야 되고 우리가 수동으로. 근데 3D 모델링은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까지. 이상 없고. 자, 근데 하고 나니까 제가 바꿔야 된다는 말을 바꿔야겠네요. 무슨 말이냐면 75는 앞부분에 있는 거 이거 포함해서 75죠. 근데 이거 전체 75죠. 어쩐지 좀 길어 보인다 그죠? 예. 그쵸? 요거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고요. 말 나온 김에 요거 수정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숫자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우린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5하고 45까지, 즉 45 더하기 5라고 해주시고 엔터 치시면 딱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스케치가 바뀌었죠? 자, 그래놓고 닫기 누르고 요거 스케치를 종료하면 형태 그대로가 따라와요. 이게 3D 모델링의 강점이죠. 네. 요까지 되셨죠? 말한 김에 이제 이렇게 돼버렸네요. 아무튼요. 그 다음 앞부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형태적으로는 11자 형태인데 중간에는 뻥 뚫렸어요. 그리고 이미 여기 우리 16파 여기 구멍 그렸고 R12자를 표현해야 돼요. 어쨌든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상 없습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 평면 스케치 들어오셔서요. 요면 한번 잡아주시죠. 요면 클릭을 하고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다는데 요 방향 반전 누르면 뒤집어질 거예요. 이렇게 자, 확인 눌러주시면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방향이 이렇게 되고요. 자, 이상 없으면 여기서 우리가 11자 형태로 만들 건데요. 그 바깥쪽에 있는 테두리 선을 써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만 돌출로 뺄 거거든요. 그래서 원을 하나 그리고 선을 2개씩 추가할 거예요. 근데 이제 바깥쪽에 테두리 선을 하나 뽑을 건데 선을 그리지 말고요. 상단에 역삼각형 눌러보면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투영되는 게 있어요. 곡선을. 요 클릭하고 요 모서리를 한번 찍어주시면 모서리가 투영이 됩니다. 투영이 된다는 소리는 이 가장자리 이 선이 스케치 선으로 뽑힌다는 소리예요. 하늘색으로 뭔가 뽑혔다는 소리고. 자, 요 방향 놓고 F8번 한번 눌러 놓고요. 원을 그릴 겁니다. 원 그려서 센터에 놓고 요 R12짜리 하나 그릴 겁니다. 급속지수 이용해서 얘 찍고 12 곱하기 2로 해서 24파이짜리로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선 2개 이용해서 그냥 선으로 여기 클릭해서 여기 클릭하고 또 여기 클릭해서 여기 클릭하고요. 이상 없습니다. 됐죠? 스케치 아이고 미안합니다. 스케치 정리하면 안 되죠. 치수를 덜 줬죠.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치수 주기 전에 치수를 먼저 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급속 치수 이용해서 요 중심에서부터까지 12mm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근데 요거는 평면도에 가면 여기 12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얼마라는 소리입니까? 12라는 소리예요. 그거 이해되죠? 자, 그러면 치수를 요거 찍고 요거 찍어서 일단은 요거 12라고 주고, 그 다음에 얘가 중심에 있는 거니까 따로 하지 말고요. 요 선하고 여기 Z축 혹은 요 원점을 클릭해 가지고 요거 6mm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센터에 딱 찾아갈 거예요, 자기가. 자, 그 다음에 여기 바디 빠른 트리밍 이용해서 얘 끊어주고 얘 끊어주고, 요거 안쪽에 있는 선도 끊을 수 있습니다. 요거 끊어주고 끊어주고. 근데 끊고 나서 한번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끊어주고 이렇게 끊어줬죠. 그 다음 닫기 누르면 이제 되는데, 자, 이렇게 끊고 무심결에 다 끊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4개 구속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뭐냐면 이미 최초에 그렸던 이 기준이 되는 이 원이 있었잖아요. 투영시켰던 거. 걔를 끊어버리는 바람에 선이, 그죠? 예, 맞아요. 이게 구속이 좀 깨졌다고 해야 될까?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컨트롤 Z로 해서 백으로 들어갈게요.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면, 트리밍을 다 하지 말고요. 치수는 일단 줬죠. 급속 치수, 아이고, 빠른 트리밍 이용해서요. 삐져나간 것만 하나, 둘, 세 개, 네 개. 자, 그래놓고 닫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선이 되게 많이 겹쳐 있지만, 근데 우리가 돌출로 뽑을 때 교차해서 정지 기능 이용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뽑아낼 수 있는 기능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두는 것도 맞고요. 조금 더 가면 빠른 트리밍 이용해서 여기 사이는 뻥 뚫렸으니까 이해되죠? 이런 선들은 지워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구속은 계속 살아있죠.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됐습니까? 무턱대고 처음에 그랬던 거 이런 걸 지워버리면 조금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요 선도 지워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스케치 선을 그려놓고 이게 빠른 트리밍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캐드처럼 막 지우고 이렇게 해서 형상을 다 만들어 놓고 모델링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만 뽑으면 되니까. 근데 잘못 지우다가는, 그죠? 구석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구속은 항상 좀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게 주의점입니다. 스케치 종료하시고 살짝 꺾어보면 이제 이렇게 보인다는 소리예요. 안쪽에는 요 스케치선 보이죠? 요거는 왼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요거 네 번째 거 표시 및 숨기기로 숨기겠습니다. 이건 최초에 그렸던 스케치선이에요. 숨기고 나면 색깔이 약간 옅어져요. 이게 최초에 그렸던 스케치고 지금 그린 스케치는 얘예요. 요거 옅은 색은 숨겼다는 소리예요. 지운 게 아니라. 다시 살리려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요 표시 눌러주시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요거 네 번째 거 클릭하시면 숨길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 자, 그 다음에 회전, 이제 스케치 빠져나오시고요. 자, 회전에 돌출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연결된 곡선에 교차해서 정지근 요거 켜져 있는지 보십시오. 요게 켜진 겁니다. 색깔이 들어온 게 이상 없고. 자, 제가 요만큼을 뽑는다 그랬죠, 앞에. 여기 뽑는 높이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75에서 45 빼기 5mm 하면 요만큼이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연산시키면 되겠죠. 안쪽에는 선 하나. 됐습니까? 방향 빼기가 아니고 결합이고 방향 반대로. 그 다음에 선을 계속 선택을 하고요. 방향은 반대로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높이는 75 빼기 45 빼기 5mm다. 그죠? 엔터 주시면 되겠죠. 요거 연산을 시키면 됩니다. 왜 75인지는 아시죠? 전체가 75고 아까 우리 만들었던 이 내경쪽 포함된 건 45에 5mm였으니까 요거 그래서 이렇게 다 빼준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좀 보시면서 잡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결합을 시켜야겠죠. 요거하고 붙어야 되니까. 얘만 있는 거 아니죠? 요거 것도 만들면 됩니다. 자, 요거 안쪽에 있는 요 선도, 자, 곡선 선택해서 안쪽에 있는 선도 선택을 하고 요것도 한꺼번에 도출하는 게 낫겠죠. 확인 눌러주시면 모델링은 이렇게 붙어요. 요거 한 몸이죠. 됐습니까? 네. 요런 형태의 모델링이에요. 지금 얼추 이제 이런 형태는 잡았고요. 여기까지. 자, 우리가 구멍을 뚫을 건데요. 요쪽 구멍입니다. 요거 지금 위치가 이렇게 놓는 거 이해됩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구멍은 요 안쪽에 생기는 게 맞죠? 양방향으로 요 안쪽에 이렇게 작은 평면을 잡아서 요 구멍 기준으로 요걸 뽑아도 되고요. 안 그러면 여기 데이터 평면 요 안쪽에 있는 스케치평 중심을 잡아가지고 원을 한 다음에 반대 이 방향 저 방향으로 해서 그냥 관통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대칭 평면으로, 대칭 특징 형상으로 돌려도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스케치 평면을 안쪽을 잡겠습니다. 상단에 스케치 들어가셔서 XZ 평면, 요 평면 잡고 확인 눌러 주십시오. 원을 2개 그릴 겁니다. 2개 그려도 되고 1개 그려도 되는데요. 원 중에 2개 그리도록 하죠. 원 하나, 다음 원 또 2개 그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이고, 이거 뒤에 뭔가 붙어 버렸네요. 뭔가 뒤에 그림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하나 붙여주고.
자, C 엔터 주고요. 여기에 보면 같은 반경이라고 있고, 얘하고 얘 반경 같다고 해주시면 되고, 요게 지금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 조금 편하게 하려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얘가 지금 같은 선상에 오게 하려면 그냥 선 이용해서요. 여기 중심점 찍고 여기 중심점 일단 찍어 놓고요. 자, 요거 참조하도록 클릭한 다음에 요거 세 번째 참조하도록 변환시켜 놓고 요 선 자체를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수직으로 놓으면 얘 두 개나 똑바르게 수직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얘를 움직이면 같이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됐죠? 그죠? 예. 왜냐하면 얘가 스케치 중심, 이 선이 안 붙어 있었다면 이거 따로 움직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하기 쉬우려고 제가 선을 이제 추가적으로 붙인 겁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이용해서 요거 선을, 아이고, 지오메트리. 극속 치수 이용해서 요 선 자체는 34에 해당하죠? 요거죠. 34라고 주시면 거리 잡혔고, 위로 붕 떠버렸네요. 예, 상관없습니다.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이용해서 중간점 이용하고, 요 보조선, 그 다음에 여기 원점 찍으시면 중간에 올라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급속치수 이용해서 요 거리가 63이라는 숫자가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요거 63이라고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름은 요거 하나만 바꾸면 밑에 것도 따로 같이 바뀔 거예요. 요 지름은 평면도 보면 5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더블 클릭하시고 5라고 주고 그 다음에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중간에 이제 그려진 그림이죠. 여기 중간에 붕 떴죠. 그래서 이걸 양방향으로 뽑아주면 됩니다. 스케치 종료하고 돌출 누르시고요. 자, 스케치에 원 하나, 그리고 또 얘 원 또 밑에 거 하나. 방향은 대칭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대칭하고 그 지름이 52파였죠. 요거 52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커 보이지만 실제로 결합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니까 그냥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길게 뽑아도. 근데 이제 이게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 형상적으로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관여 이렇게 삐져나 이만큼 삐져나도 아무 상관없는데요. 근데 이게 어딘가에 들어가 있는 어떤 형태라면 다른 쪽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턱대고 뽑는 거는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거리는 이렇게 필요하다면 좀 줄여도 상관은 없어요. 됐습니까? 적정하게 해주셔야 돼요. 빼기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관통된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없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좌측면들 보면 요거 탭이 얼마짜리 탭입니까? M2-M5죠. M4죠. M이 근데 요거는 대칭으로 된 게 아니라 여기 하나 있고 여기가 하나 있어요. 이게 만들기 나름인데 제가 볼 때 이게 구멍을 두 개 다 뚫었으니까 만들기 나름인데 요거 같은 M4의 탭은 요거는 구멍 안쪽까지 이제 관통되어 있는 건데 얘는 한 개 만들어 가지고 요거는 패턴으로 180도로 한번 패턴 원형 패턴으로 180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요거 구멍은 그냥 한 번에 뚫었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 엠나사 탭 내야 되죠? 자, 그럼 구멍 명령을 이용해서 요 면 하나 잡아주시면 돼요. 구멍 명령으로 요 윗면 클릭하고 됐죠? 방향 뒤집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뒤집어도 되겠죠? 이렇게 뒤집어 놓고 F8번. 자, 요 점의 센터의 위치가 12mm라고 써 있네요. 급속 치수로 요축 찍고 여기 센터 찍어서 요거 12mm. 그리고 요거 34를 쭉 따라가 보면 여기도 센터가 여기 돼 있죠. 즉 여기 X축하고 요 점 사이가 34의 절반이죠. 34 나누기 2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위치가 잡혔어요. 구멍조차도 스케치이기 때문에 완전히 구속되는 거 보셔야 돼요. 이상 없습니까? 닫기 누르고 마침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M4짜리 탭을 내면 되는 거죠. 관통 탭이다, 그죠? 맞습니까? 관통 탭이네요. 자, 그럼 스레드 구멍이고 M4로 바꿔주시고요. M4짜리 자, 커스텀이고 지금 스레드 깊이는 사용자 정의가 아니라 그냥 전체로 관통하는 걸로. 그 다음에 얘도 깊이는 바디 관통이 아니라 다음까지 하셔야 됩니다. 요거 그냥 무심결에 바디 관통해버리면 저까지 가버립니다. 그죠? 말 그대로 바디를 그냥 있는 바디를 관통해버려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다음까지 하면 요면 다음까지, 그러니까 원통이 있는 요 끝면까지가 이제 이 다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릴리프나 이런 것들은 다 사용을 다 빼겠습니다. 그 다음 빼기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탭 구멍이 만들어져요. 여기 일반 구멍이고 여기 탭 구멍이 스레드 구멍이에요. 이게 차이점 혹시 보이세요? 저는 보입니다. 점선이 있고 없고예요. 네, 모델링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상 없죠? 요거 하나 뚫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180도 돌아간 요 부분에 한 개 더 있는데요. 요거는 패턴 특징으로 원형으로 돌려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그럼 상단에 가보면 패턴 특징 형상이 있고요. 있죠? 원형으로 하고 특징은 요거 탭 하나 클릭해주고
원형이고, 벡터는 클릭해서 Y 여기 있는 요 축선상으로 돌아가니까 요 축선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점은 여기 센터점 있습니까? 점. 센터점이 안 잡히면 여기서 여기 보면 센터점이 하나 잡힐 텐데, 그죠? 클릭을 하고 센터점 요거 기존 점 요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개수와 범위는 2개고 원본 포함해서 하나, 2개고요. 각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아가는 거니까 180도입니다. 이거 그냥 360도 둬버리면 그냥 제자리인 거예요. 여기 안 생겨요. 180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상 없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탭이 하나 더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모델링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구멍으로 2개 다 뚫어도 됩니다. 아까 제가 이 그림으로 그렸듯이 여기도 둘 다 점을 찍어 가지고 그냥 구멍을 한 방에 뚫어도 상관없습니다. 스레드 구멍을. 요거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럼 거의 끝나가네요. 자, 그 다음에 상단에 보면 요 윗면 있죠? 그러니까 요거 모델링의 위치상으로는 요 윗면입니다. 요 윗면에 M5짜리가 있어요. 깊이는 5고 관통 2파이짜리도 포함되어 있고, 요 윗면에다가 구멍을 2개 뚫어야 됩니다. 스레드 구멍을. 됐습니다. 자, 그럼 요 위에 평면 하나 잡아야 되는데 평면이 지금 없죠? 두분 형태니까. 자, 데이텀 평면 요거 클릭한 다음에요. 요 윗면 하나 잡아주고 안쪽에 있는 여기 요 선 하나 잡아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네요, 그죠? 요 바닥에 여기 평면하고 요거 잡아주면 위에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또 각도를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각도는 좀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도 평면을 잡을 수 있어요. 일단 우리 평면이 필요 없고, 그러니까 요 평면 위에 바로 여기다가 점을 찍을 거니까 이상 없고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구멍 들어가셔서 요 윗면 하나 구멍 잡아주시면 돼요. 점을 찍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 지금 점이 안 찍힐 거예요. 아마 안 찍히죠? 엉뚱한데 아마 찍힐 거예요. 그죠? 예, 이거 일단 빠져나오고, 이건 어떻게 이제 위에다가 구멍을 뚫냐면, 아마 그냥 구멍 명령으로 클릭을 하면 이게 엉뚱한데 잡혀요. 지금 엉뚱한데 잡혔죠? 예, 이거 일단 빠져나오고요. 요거는 자, 구멍 명령 이용해서요, 내가 뚫을 그 면을 먼저 찍지 말고 데이터 평면을 찍어버려요. 데이터 평면을 잡으시면 됩니다. 일단 데이터 평면 일단 잡으면 데이터 평면으로 일단은 들어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점 클릭해서 여기 점 클릭, 여기 점 클릭 2개 찍어주고요. 한꺼번에 할 거니까 요 거리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여기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들어가서 여기 곡선상의 점으로 X축 찍고 요 점 찍어주고, X축 찍고 요 점 찍어주면 같은 선상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축선에, 그 다음에 닫고, 자, 급속 치수로 제일 뒤에서 찍어서요. 요거 17mm, 20mm 보이죠? 제일 뒤에선 요거 17mm, 요거 점하고 점 사이는 20m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닫기 누르고 마침 눌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아마 기존에 그냥 해버리면 여기에 이렇게 알진, 그러니까 원통에다가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 법선 형태로 이렇게 구멍을 내기 아마 어려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죠? 지금 제 방식대로 하셔야지 여기 평면에 여기 원통 위에 안에다가 구멍을 뚫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건 M5고요. 그리고 깊이가 있었죠. 깊이용 전체가 아니라 사용자 정의로 깊이는 5mm였어요. 5mm고, 자, 그 다음에 드릴 구멍, 여기 치수라는 부분이 드릴 구멍인데, 얘는 요 드릴 구멍은 우리 요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까지. 다음까지가 아니라 값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거 깊이가 원래 5였고 더하기 2mm를 더 주면 돼요. 이거 CAD로 그릴 때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요까지가 5mm로 했죠. 왜냐하면 뎁스가 5니까.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 여기는 2mm로 더 추가시켰던 거예요. 기억나신지 모르겠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요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 빼기 해주시면 됩니다. 아직 관통된 건 아닐 거예요. 자,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됐고요. 관통이 안 됐을 거예요. 관통은 따로 원을 2개 그려가지고 2파이짜리로 구멍을 뻥 뚫어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스케치로 들어가서 스케치할 평면은 이 평면이고 잡아주고 원을 2개 그릴 겁니다. 원, 여기다가 센터에다가 요거 하나, 여기도 센터에다가 센터가 잡힐 겁니다.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으로 요거 같은 반경으로 요거하고 반경 일단 같게 해놓고, 자, 그 다음 급속 치수 이용해서 하나만 치수 주면 되겠죠. 여기에 2파이라고 주시면 돼요. 같이 움직일 겁니다. 닫고, 이상 없죠? 자, 요거를 관통하시면 돼요. 자, 닫고 빠져나오셔서 돌출 이용해 가지고요, 얘하고 얘하고 방향은 반대고, 자, 거리값은 지금 30대 있는데 요거는 다음까지라고 해주시면, 요 밑에까지, 그러니까 요 안쪽에 있는 요 면까지가 이제 관통이 돼요.
빼기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송 관통이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모델링은 사실 거진 다 완성됐는데요. 우리가 조금 볼 게 이런 부분도 실제로 관통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뷰라고 하는 요 메뉴 이용해가지고 보면 좀 쉬워요. 뷰에 단면 편집 보면 단면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Y축 클릭해서 이렇게 당겨 보면 이 구멍이 이렇게 뚫리겠죠. 이 부분. 여기는 아까 5파이 뚫었고 여기는 M4짜리 뚫은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한번 확인해 주면 되고, 요 방향은 요걸 눌러가지고 방향 바꾸면 됩니다. 그 중에 지금 Z축이었고요. 요 Y축 누르니까 이제 요거 중심이 이제 이렇게 뻥 뚫린 게 보이죠. 뷰 기능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요거는 취소로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얼추 됐고요. 못따기 정도 주면 되겠네요. 못따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뒷부분. 자, 홈에 들어가서 도시대국어 지시 없는 못따기는 1이기 때문에 보면 제가 이건 설명 안 했지만 캐드에서는 설명을 했거든요. 지금 여기는 도시대구 지시 없는 못따기 C1이에요. 나머지는 C0.2인데 이거는 표시하지 말고 도시대구 지시 없는 못따기 C1은 일단은 뒷부분 여기가 C1로 보입니다. 됐죠? 외경 쪽에 못따기 들어가서 요거 1로 바꿔주고 일단 여기죠. 여기 모서리가 1이고요. 적용. 자, 그 다음 또 어디 있을까 보면 평면도 여기 됐고 평면도상에 여기도 보이고 정면도상에 여기도 보이고 좌측면도상에도 선이 이렇게 하나 더 보이죠. 아, 그럼 여기 앞부분이네요. 맞습니까? 앞부분 요거 C 못따기 요거 C 못따기 맞나요? 요 앞부분이 C 못따기라는 소리네요. 자, 그러면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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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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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못따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아닌 것 같다. Shift 키 누르고 여기는 못따기가 아닐 것 같네요. 요 바깥쪽만 못따기 같네요. 왜냐하면 안쪽 여기가 못따기가 안 돼 있어요. 맞죠? 그러면 안쪽 주지 마십시오. 제가 근데 이걸 아까 지웠죠. 이거는 그냥 클릭하면 되고요. 뺄 때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이거 클릭해주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면 못따기가 이렇게 완성될 것 같습니다. 요 그림이 맞네요. 그죠? 맞습니까? 안쪽에는 못따기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바깥쪽에만 되어 있네요. 까지. 자, 거진 완성됐으니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W 눌러서 여기 전체를 숨겼다가 솔리드 바디만 나오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닫기 누르시면 이렇게 모델링이 완성이 돼요. 자, 형상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일단 저장을 하고 그 다음 드래프팅 넘어갈 건데 일단 모델링 형상적으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관통이 두 개, 구멍 두 개 뽕뽕 뚫렸고 됐죠? 탭 구멍이 하나, 두 개 반대쪽으로 있고 위쪽에 탭 구멍 있고 뒤에는 이렇게 돼 있고 됐죠? 내경 쪽에는 못따기 있습니까? 내경 쪽에는 못따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는 구멍이 뻥 뚫렸어요. 이런 형상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모델링은 일단 완성이 됐고요. 저장 한번 하죠. 저장 누르고 그냥 이름은 그냥 저장하겠습니다. 요까지 한 작업이 어떤 작업이냐면 요까지 하신 거예요. 뷰까지 확인했으니까 요까지 다 확인하신 거예요. 1번부터 3번의 중간까지. 드래프팅에서 이제 온다면 도면 좀 확인할 겁니다. 자, 상단에 NX에서 응용 프로그램 들어가 보면 드래프팅이라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도면 작업하는 공간이에요. 용지 사이즈는 이게 크지 않은 부품이라서 이거는 그냥 A3로 그냥 가겠습니다. A3도 좀 크긴 한데 그 다음에 확인 누르고 이거는 마침 누르지 말고 취소 누르십시오. 이상 없고. 자, 우리가 이렇게 단면 친 걸 보려면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평면 놓던가 이렇게 평면 놓고 이거 단면을 쳐서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자, 기준뷰 들어가서 형상은 이제 이렇게 평면도로 나왔네요. 그럼 우리 평면도로 클릭을 하죠. 여기 클릭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뽑아내리면 이게 바깥쪽이거든요. 이렇게 뽑지 말고 컨트롤 Z 누르고 자, 여기서 단면이라고 있어요. 단면 뷰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중간 지점을 클릭을 하고 그냥 선을 당겨내면 이 지점 중심으로 단면이 이렇게 펼쳐질 거예요. 요거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그림에서 단면이 아니라 요 그림에서 좌측면도 뽑으려면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바깥쪽 박스를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요거 투영 뷰 있어요. 눌러주시고 요거 좌측면도 뽑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요걸 요렇게 한 이유가 있죠? 요거를 보기 위해서 좀 당겨놓고요. 자, 뭘 볼 거냐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을 텐데 세 가지가 있었어요. 캐드. 이게 도면은 근데 2D 도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했어요. 요거 맞다. 근데 3D 모델링도 이렇게 되는 것도 맞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이런 게 물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3D 도면으로 그린 이것도 쓸 수 맞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 모델링도 이것도 사실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기계 제도법이라는 게 좀 있긴 한데요. 뭐 제도상에서 2D 도면상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아요. 좀 더 맞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해요.
요렇게 표현하는 것도 맞긴 한데 요 그림이 조금 이제 난해한 게 약간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요런 단차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 모델링은 단차 부분이 있는 건 원래는 맞는데 그죠? 표현은 맞는데 요렇게 보는 것보단 이렇게 보는 게 더 눈면을 2D 도면처럼 보는 게 좀 더 명확해요. 그리고 지금 자세히 안 봤지만 요 부분 지금 아직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원이 아니죠. 약간 찌그러진 원처럼 보이죠? 예, 맞아요. 근데 찌그러진 원처럼 내비두면 사람 또 혼돈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예 그냥 관통된, 이까지 그냥 관통으로 뽑아버린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조금 더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 부분. 아까 여기가 구부러졌다 그랬는 부분. 혹시 보이십니까? 여기가 구부러졌죠? 그죠? 근데 구부러진 채로 이걸 도면을 쓰게 되면 이거는 제도법에 또 안 맞아요. 근데 원래 3D 형상에서 이렇게 보는 게 원래는 맞죠? 3D 형상에서. 맞죠? 근데 우리가 이 CAD에서는 2D 도면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펴서 그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애로사항이 생겨요. 어떤 애로사항이 생기냐면 그러면 이거 못 쓰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제 도면을 우리가 CAD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죠. 무슨 말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제 2D든 3D 설계하는 사람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도면을 이거 자체 3D CAD에서만 3D NX나 솔리드웍스나 카티아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만든 이런 3D 모델링 가지고 도면 만든 도면을 봐도 이거 모델링해서 그냥 도면 만들었구나 이해가 되는데 가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걸 보게 되면 왜 이게 구부러졌는지 아니면 여기 단차가 왜 생겼는지 혹은 여기 구멍이 왜 이렇게 찌그러졌는지를 좀 고민하게 돼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통은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CAD로도 얼마든지 설계할 수 있고요. 3D 모델링, NX 3D 3차원 설계 프로그램으로도 얼마든지 설계할 수 있어요. 근데 도면으로 넘어오게 되면 사실 3D 모델링 가지고는 모델링 위주로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그 다음에 CAD로 뽑을 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얘를 다시 CAD DWG 파일로 옮겨가지고 조금 수고스럽지만 이렇게 수정하는 데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 자체에서 수정을 한다든가. 제 말 혹시 이해되시나요? 그건 이제 회사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또 달라요. 근데 조금 좀 더 FM적인 거는 기계 제도법에 따라 도면을 그리는 건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기계 제도법으로 그린 거에 더 가까워요. 요거는 조금 이상해요. 그죠? 이렇게 뭔가 이 기능을 좀 더 기계 제도법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좀 편리한 CAD 프로그램 솔루션이 있었으면 참 좋긴 하겠는데 그게 제가 모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다면 그게 조금 더 편할 것 같기는 해요. 제 말 혹시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둘 다 맞습니다. 그러나 제도법상에서는 이게 왼쪽에 있는 2D 도면이 표현으로는 더 맞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좀 설명이 길었지만 조금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조금 길게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자, 모델링상이 이상 없고 드래프팅상, 도면상에서도 이상이 없네요. 자, 그럼 이번 시간 했는 거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UGNX 3D 모델링 어셈블리 30강 스케치및 3차원 모델링 작업을 진행했고요. 회전, 돌출, 스레드 구멍, 패턴 특징 영상, 못따기 뷰, 드래프팅 그리고 이제 온단면 확인을 했는데 드래프팅에서 온단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요렇게 표현된 거 반 뚝 잘라서 보면 요걸 이제 온단면이라 하겠죠. 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특이사항은 없고 그 다음에 특이사항은 이제 여기 있던 거 몇 번 설명드렸지만 이런 설명이 좀 추가적으로 있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